너무 습하고 더운 날씨 속에서 여기 멀리 세고 커뮤니티 센터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 모시게 된 이유는 강남이라는 곳에서 여기 살고 계신 구민들이나 그리고 강남이 직장이나 뭐 터전이 돼서 뭐 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강남을 본거지로 활동하시는 여러 예술가분들, 그리고 기획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청취하고자 해서 저희가 총 8회에 걸쳐서 이런 라운드 테이블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좀 서로 간에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남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 특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소연이라는 사람이고요. 우리 박주경 선생님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박주경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있는 일단 앙상블 팀 중에 하나가 에티카 앙상블이라고요. 지금 서울시 지정 전문 예술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에서 협력 예술단체로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또 일라이나의 피아노 트리오라고 거기 바이올리니스트도 있으면서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에서 이제 연주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듀서 김주기라고 합니다. 지금 탑스테이지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 2010년에 들어와가지고 예술연당 국립발레단에서 근무를 쭉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개인 사업하면서 서초동, 양재동 이쪽 중심에서 저희가 한 10년째 이렇게 사업을 꾸리고 있고요. 지금 저희 같이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은 유토피안 클래식 앙상블이라는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트라이베카라고 하는 재즈 팝 클래식 하는 앙상블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통 클래식 연주자는 이제 서경 선생님 저희 회사 소속으로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챈발로라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좀 생소한 악기죠. 옛날 바로크 시대 고악기 건반 악기를 일컫는 악기 이름이고요. 네, 지금 현재 챈발리스트로 아그레망 앙상블이라는 팀에서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티스트 윤승호라고 하고요. 주식회사 코스모스 악기 아티스트, 그리고 이제 글로벌 악기 제조사 주피터 아티스트로 활동 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강자연이고요. 에드 무지카라는 저희 실내악 팀의 대표로 있습니다. 저희는 현악기 중심의 앙상블 한 25명 정도 멤버이고요. 지금 활동한 지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한예종의 졸업생들, 강사진, 교수진 그런 분들이 주 멤버로 계시고, 정통 실내악 레퍼토어를 다루는 실내악 전문 단체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구민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사실 취미로 관심이 많았던 연극하고 뮤지컬 분들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클래식으로 제가 오니까 제가 많이 작아지는 사실 느낌이 나면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이제 저는 듣는 입장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이 앞에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를 좀 많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강남의 문화협력권에 대해서 우리 구민과 강남에 직장을 둔 직장인들이 우리 얘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은 강남을 묻다. 강남은 어떤 곳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강남은 낯선 공간이다. 바쁜 도시, 많은 유동인구가 있고 유흥가, 그리고 맛집, 핫플레이스, 걷기 좋은 도시, 디지털, 예술, 청정공원, K-팝, 고급지다. 서울과 지방을 잇는 도시이고 정보, 공간 접근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다양한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인 얘기도 나왔었고요. 자, 그렇다면
강남 구민들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문화는 어떤 것일까라는 얘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부담 없는, 즐기는, 그 다음에 음악이 흐르는, 스며드는, 버스킹의 도시, 걸을 수 있는, 즉 좀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여할 수 있는 문화들이 되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참여를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얘기에 뭐 직장인 동호회라든지 참여형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더불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몰라서 내가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공연도 어떤 공연이 있는지를 몰라서 내가 참여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사실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강남 구민들하고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고요. 이 구민들은 본인들이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직접 손을 들어서 모집을 했을 때 저희가 모집했던 구민들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 강남의 지역 문화는 어떨까라는 얘기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자, 강남은 어떤가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양분되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유분방하고 개성있다. 뭐든 다 있을 것 같다. 아름다운 미관과 복합적인 곳.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 좋은 체육시설과 문화센터. 알고 보면 즐길 거리가 다양하다. 그에 반해 있지만 아무것도 없다. 일하기만 하는 도시. 빨리 떠나야 하는 일터. 반문화만 가득한 곳. 키워드가 없다. 그리고 강남은 너무 고급스러워서 진입장벽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그러니까 같은 곳을 보지만 다른 얘기가 가득한 곳이었던. 자, 그러면 강남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원데이 클래스, 그리고 문화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 그리고 문화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징성이 있는 큰 공연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의 세종문화회관처럼 다른 구에는 이런 공연장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연 전후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렴하게 활용 가능한 공연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런 민관 할 때 관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얘기를 했을 때 지원과 홍보, 공간으로 역할들을 봤을 때 지원일 때는 공연 지원금, 뭐 동네 단위의 소규모 이벤트, 그리고 현 문화를 보존하는 것, 다양한 문화를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 그리고 강남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들, 지속적인 홍보, 그리고 문화예술의 공간으로서의 역할, 길거리 공연의 검증, 지역 연계, 특화형 문화 형성,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예술가들의 얘기였어요. 물론 장르는 다르게 연극과 뮤지컬들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요? 주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실 예술가들의 역할이었어요. 강남에서요, 물론. 강남은 어떤 곳일까요? 예술가들로서 했을 때 물론 이건 특화된 곳입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 소극장의 비활성화, 공연에 적합하지 않은 공연장, 높은 비용, 구민의 저조한 참여, 메가 이벤트의 부재, 홍보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보고 싶은 도시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민의 니즈 파악, 커뮤니티 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커뮤니티에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 문화 공간의 확보, 동시다발적인 이벤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예술가분들도 지속적으로 커뮤니티라는 곳에 이제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요 질문이 되게 재밌었는데, 요거 올드보이거든요. 네. 강남에만 강제로 가둬놓고 너네가 활동해야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예술인들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고 뭐 갤러리에서 강남하면 다 갤러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 데서 연극 활동을 하고 거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해서 그 안에서 연극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클래식 안에서 여러분들이 강남에서의 예술가들로서의 역할, 예를 들어서 아니면 기획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클래식을 하고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 강남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일까요? 그냥 단순히 뭐 땅값이 비싼 곳일까요? 아까 김주일 선생님이 잠깐
그 과외로 얘기할 때 여기 계시다가 너무 비싸서 결국 포기하고 나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김준희 선생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저희가 예술가들한테 강남은 어떤 네네네. 곳일까? 제가 이제 서초동 이게 강남에서 이렇게 기획사를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강남에서 제가 제작하는 콘텐츠들을 인정을 받지 못하면 다른 지역 어디 가서라도 똑같이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이유는 강남 지역에서 일단 살고 계신 구민들이나 강남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저같이 이 강남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밴드 클래식 밴드이 항상 이 눈여겨보는 지역이 이 강남 지역에 어떤 공연들이 올라가는지가 그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획자를 이제 저희도 콘텐츠를 만들고 제작하지만 제작할 적에 가장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저희가 직접 이제 대관해서 저희가 저희 콘텐츠를 무대에 올리고 그리고 관객들한테 평가를 이제 공연이 흥행을 하냐 못하느냐가 관객들한테 평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종합해 봤을 때 제 콘텐츠를 가장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강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진입 장벽도 조금 높은가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요? 진입 장벽이 오히려 지역으로 갈수록 더 높죠. 더 높고 오히려 이쪽은 밴드 클래식 애호가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기 때문에 좀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좀 딱 이름만 대면 아는 스타급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이런 분들이 아니면 거의 공연장이 텅텅 비다시피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고, 이 강남 지역은 이게 쉽게 뭐냐면 우리 해외 내한국 한 20만 원, 40 아주 비싼 공연 티켓도 팔리는 반면에 이런 기초 재단에서 출연 기관들에서 운영하는 한 10,000원짜리 공연들까지 다양하게 팬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취향에 맞고 자기네들이 이제 본인들의 이 경제 사정에 맞는 이런 콘텐츠를 찾아가는 이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저는 강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제가 그 연극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강남 같은 경우는 클래식 연주자들한테 되게 혜택이 많고 뭔가 그러니까 되게 특화되어 있는 공간처럼 느끼더라고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종로가 그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라면 강남 서초는 묶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들이 볼 때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현재 지금 저 여기 자곡동, 네네. 세곡동 자곡동 되어 있는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 여기 거주한 지 지금 이제 10년 차 네.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저희가 사는 거주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어떤 공연을 했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가장 와닿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는 사실 이렇게 클래식 하시는 연주자분들은 주로 무대가 있는 공간, 홀이나 이런 곳에서 연주를 다 하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 또한 악기 자체가 실내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건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못 보러 가는 이 지역 주민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제가 그 야외 무대를 한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를 빌린 게 아니라 도서관 그냥 마당에 무대를 준비해서 한번 했더니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아쉬운 거는 그 모든 준비를 연주자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향부터 모니터 해서 모든 리허설을 연주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은 연주자 입장에서는 연주하기도 굉장히 마음이 급한데 하나하나 전깃줄까지 다 챙겨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연주자로서는 거의 뭐 워낙 많이 베테랑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좋은 연주를 보여주지 못할 때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은 못해도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호응을 해주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완벽하게 보여드리는 게 너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원이 된다 하면 연주하기 가장 어려운 건 사실 음향이거든요. 밖에서 할 때는 이 동네는 워낙 자연이 친화적인 동네여서 야외 무대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곳인데 강남이라고 하면 워낙 크잖아요. 저는 사실 서초동보다 강남은 예술가들이 활동하기에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라고는 생각이 안 든다는 마음입니다.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니까. 두 분 다 결국 이제 시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시거든요. 저도 똑같이 느끼는 게 저희도 또 막 낮 시간에는 이게 피크 타임에는 연습실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연주자들이 밤 10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1시까지 연습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태반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보면은 저 봤을 때 이 공연장에 올라갈 때 완성된 이런 것들만 보시게 되잖아요. 관객분들은.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연주자로서 이런 준비 그 전에 공연을 올리기 전까지 이런 준비 단계에 필요한 이런 시설이나 이런 뭐 환경들이 좀 뒷받침이 되어준다면 아무래도 훨씬 더 왜냐면 강남이 또 더 이렇게 좋은 훌륭한 음악가들 그리고 더 많은 꽃나무들이 좀 대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다른 지역들하고는 좀 한 발 더 앞서가서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한 니즈도 좀 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좀 지원이 가능하면 훨씬 더 좋은 연주들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겠죠. 일단 조금 선행돼야 될 게 네. 뭐가 있는 제 개인적인 사례인데요. 이제 작년에 제가 조금 이제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공연장이 그렇게 많다는 거를요. 네. 근데 막상 이게 뭐 당연히 뭐 수시 대관, 그 정시 대관도 있고 절차가 있긴 하지만 막상 필요로 할 때 이용을 하기가 힘들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거든요. 분명히 이 공간이 비어는 있는데, 근데 이제 괜히 이제 조금 빌리려고 하면 어쨌든 절차가 있겠지만 매뉴얼도 있고 그렇겠지만 당연히 이제 직원분들도 조금 이제 그러면 좀 귀찮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절차 뭐 그런 대관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간소화되고 필요할 때 조금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조금 작년에 했던 데는 사실 그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나오는 3개 정도 있나요? 네, 거기 내에서 이제 조금 하나 구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매뉴얼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정시 뭐 수시 대관 이제 기다리라는 이제 답변밖에 받기 힘들었는데요. 이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조금 더 열려 있으면 직원분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절차가 더 복잡해지네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변명이라면 저희 네. 팀이 아니라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좀 선행이 되면 저희들이 조금 더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네.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원활한 대관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강남이라는 무대 안에서 약간 무대로서의 강남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건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김주일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강남이라는 곳이 테스트베드로서의 되게 좋은 클래식 무대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공해야지 어쨌든 다른 곳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인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이 네. 강남 분들이, 그러니까 강남 요 아래쪽 계신 분들이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받아들일 가장 여유 있는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콘텐츠를 가져와도 다 일단 보세요. 보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냥 어떤 활동을 지금 그냥 하고 계세요? 가장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시는 활동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시는 지금 활동이 어떤 거세요? 그냥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네. 저희는 이제 실내악 공연을 하는 팀이죠. 이제 저희 팀의 특수성이 있다면 이제 지휘자가 없이 이제 저희가 한 25명까지 돼서요. 그러니까 챔버 오케스트라라고 부르는데 지휘자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2명부터 25명까지 모든 편성이 가능한데 지휘자 없으면 어떤 재미있는 점이 있냐면 이제 각자가 약간 플레이어로서 해야 되죠. 누군가의 이렇게 지휘 체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그런 살아있음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편성의 곡들, 그러니까 뭐 스트링 쿼텟으로 되어 있는 곡들을 저희는 20명에 맞게 이렇게 편곡된 곡들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실내악의 큰 규모를 관객들이 와서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운드에 이렇게 좀 뭐랄까요, 관객이 느낄 수 있는 만족도랄까 그런 걸 저희가 좀 풍성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어렵고 진지한 클래식 레퍼토아를 선호하다 보니까 아니 뭐 꼭 어려워야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정통 클래식 레퍼토아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고민되는 것은 그 대중성의 문제인데 저희가 한번 여기에 지원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떨어졌는데 목요예술 무대였고 제목이 이제 마스터피스다 보니까 저희가 마스터피스라고 생각하는 이제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라는 마스터피스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 면접을 보고 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곡은 굉장히 작정하고 와서 들어야 되는 곡이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하신 강남이 굉장히 클래식에 특화된 구다 막 이런 어떤 인상은 과연 실제일까 뭘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남구에서도 이런 레퍼토가 이렇게 부담스럽다면 저희 같은 그룹은 어디 가서 그거를 해야 될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는 예술의 전당이 아니다 뭐 그런 인상을 저는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의 지역구니까 좀 더 일반 대중들께 좀 친화적인 그런 레퍼토아를 선보여야 되는 것인지 저희 같은 팀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뭔지 저는 사실 굉장히 그런 질문을 오늘 와서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저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아니지만 저도 늘 여기 강남에서 일을 하지만 좀 그 말에 동의하지만 이 말에도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남이 클래식에 특화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지난주에 제가 그 연극과 뮤지컬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종로는 그쵸 연극과 뮤지컬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강남 서초는 클래식이죠 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여기에 있는 일반의 사람들이 정말로 클래식을 다 모두가 즐기고 있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특수한 팬층일 거거든요. 근데 그 특수한 팬층이 분명 많이 모여 있을 거란 얘기인 것 같거든요. 네. 또 새로운 분이 오셨으니까 저희가 인사를 또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는 일단 다 인사를 나눴으니까 인사를 한번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늦어서. 저는 강남구 지역에 살고 있는 소프라노 강채원입니다. 그래서
클래식을 전공하고 있고 또 아트 테이블을 통해서 그냥 실현자 외에도 좀 다양하게 좀 저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강남에서 예술가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강남에서 어떤 예술가들이 역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 뭐 크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 그 퀘스천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아직 정답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강대현 대표님하고는 약간 조금 다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냥 뭐냐, 저희 같은 이제 기획자들하고 예술가들이 이게 서로가 잘 만나면은 이게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줘가지고 이게 상당히 잘 되는 케이스들이 많고, 그런데 어떤 부분 아까 일반 대중성이 있는 걸 가야 되냐 아니면 이렇게 정통인 클래식으로 가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정통 클래식만 이렇게 연주자들과 고집을 한다 그러면은 굳이 저 같은 기획자들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연주자들을 데리고 연주자들한테 저는 필요한 게 단체들이나 연주자들 필요한 게 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콘텐츠가 있어야지 이 다른 연주자들하고의 차별화된 나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지금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저 이제 정기 공연을 통해서는 이제 본인의 이런 정통 클래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본인들의 역량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 외에 이런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콘텐츠 개념으로 접근하기 쉽게 뭐 재단의 이런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하거나 뭐 그런 기획 공연을 초청받아가 쪽에는 그래 아무래도 초청자 입장에서는 딱 공연 올렸을 때 좀 관객들이 많이 와주는 공연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뭐 클래식 연주자들 중에 뭐 팬덤이 요즘 팬덤이라고 그러네. 팬클럽도 아니고 요즘 팬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뭐 극소수의 연주자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객석 채우기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객석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요소들을 저희 같은 기획자들이 짜내가지고 그거를 같이 넣어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양희경의 달콤한 클래식이라는 작품 저희가 한번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그 전국에 지금 한 30-40회 공연했어요. 저희는 그 전국적으로 좀 많이 투어를 한 편이고, 당연히 이제 연주자들도 연주력은 같이 기본 베이스로 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연주자분들도 본인 연주도 하면서 일단 연주자보다는 무대가 많은 게 좋잖아요. 그렇죠? 기획사 입장에서는 공연이 잘 이렇게 팔려가지고 수익이 나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좀 좋은 케이스였던 작품인 것 같고, 지금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이게 저희 7월 16일 날 이제 그 남한산성 아트홀에서 올리는데, 이제 발레하고 이제 미디어 아트를 한번 같이 접목시켜봤어요. 융합 프로젝트라고 해서 일반 그냥 빔 프로젝트 하나 놓고 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이 극장 전체를 아예 그냥 그냥 무대로 쓰는 거죠. 극장 전체를. 그래서 좀 이제 제가 총 한 3번 정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작품을 디벨롭을 할 건데, 이 첫 단계로 일단은 저희가 실험적으로 이제 미디어 아트하고 이렇게 발레의 전모,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미디어 아트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홀로그램에다가, 그 다음에 발레 전모.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생각하는 게 미디어 아트에 홀로그램에다가 FX, 이제 특수효과들 플러스 발레. 이랬을 적에 이게 완성도까지, 이게 최종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이 대상이 이게 어린이 프로젝트예요. 이거는 어린이들. 이게 아이들이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컨텐츠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게, 물론 이제 그 정통 이런 컨텐츠를 고사하는 입장에서는, 발레 공연이면 딱 그냥 백조고수, 호두까기 뭐 이런 대표적인 작품이 올라가야지, 뭐 번잡하게 뭐 이런, 클래식 입장, 좀 사수를 쓴다고 하나요?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좀 뭐 나쁘게 보다는 대중들이 좀 더 쉽게 작품을 볼 수 있고, 이 장르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장르에다가 약간 좀 옷을 하나의 또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융복하기라는 이런 옷을 하나 입혀주는 이런 작업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이제 클래식 공연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식 연주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연상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또 살짝 트는 게 저희가 같이 활동하는 단체 중에 이제 트라이베카라고 하는 앙상블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또 이제 기타리스트 김지택 선생이 또 음악 감독으로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저희 앙상블 처음 모였을 때 딱 약속을 했어요. 우리 클래식 하지 말자. 그래서 이 단체는 팝인 클래식 해가지고 팝들을 클래식 편곡화 시켜가지고 좀 대중들이 이 클래식 악기들을 이용해서 팝을 좀 편안하게 팝을 친숙한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글쎄 저희는 하여튼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정통을 그러니까 우리는 딱 뭐 바하 모차르트 이것만 해야 돼 이거는 아니고 좀 이제 그런 무대들은 그런 무대에 맞게끔 짜고 그에 이제 실제로 또 연주자들이 활동하기 도움되기 위해서 이제 좀 콘텐츠화하는 작업들을 그러니까 콘텐츠 개념으로 저희는 접근을 해요. 그런 작업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연주자로서 이게 두 분의 약간 좀 스타일이 다른 단체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더 자유로운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정말 전통 클래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에 맞는 팀 그과 그런 활동을 하고요. 또 만약에 조금 더 대중적인 또 표도 많이 팔고 싶고 그런 경우는 또 다른 팀에서 그런 것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근데 공연 기획 대표시면서 약간 단체에 뚜렷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좀 이제 저는 연주자로서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자유롭지 않나. 저도 하나 말씀. 저도 사실은 이제 공연 기획서나 기획안을 낼 때 이제 최대한 대중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전 성악가이니까요. 대중성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결국 뮤지컬 넘버라든지 되게 사람들이 알만한 노래를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클래식 하는 사람보다 사실 뮤지컬 뷰를 찾는 게 훨씬 더 낫고 그런 전문성에 있어서 저희가 낮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클래식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최대한 그 중간 지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아까 그 말씀에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대중성도 중요하지만 이 대중성이 조금은 더 누군가에겐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 계속 예술가인 저도 실현자인 저희도 혹은 아니면 기획자인 분들도 그런 쪽으로 확장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좀 방안을 모색하면 더 좋겠다라고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요. 그거 또 가지면 좋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기업 행사들 이제 섭외 들어오잖아요. 진짜 이름만 대면 아는 성악가 분들을 다 올려요. 기업 행사니까 다 올리는데 어디서 잘라지냐면 그 프로그램에서 잘라져요. 그냥 자기들 슬램이야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새벽꽃에 부르는 노래 중에 요즘 그 뮤지컬 가수가 부르는 거 있나 보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이 더 좋겠죠. 지금 오솔레미보다는 아니면 또 불러줄 수 있냐. 근데 저희 사실 이제 정말 이렇게 명연주자 성악가분들 모셔놓고 선생님 레슨도로만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이 순간 해주시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 하거든요, 이러면. 예, 거기서 참 근데 이런 일단 유명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자기들이 원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이게 참 애로사항. 저도 그냥 예를 들었을 때 국악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클래식 하기 때문에 국악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춘향가를 찾아 듣지 않고 별주부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고영렬 씨가 나와서 춘향가를 부르는 거 보고 나 이거 한번 전곡을 들어보고 싶은데 해서 갈 수 있는 게 사실 클래식이 이게 고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융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디어 아트로 발레를 보면서 나 이거 해적도 한번 보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게 약간 확장성을 갖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생기면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순간을 듣다가도 지킬앤 하이드가 궁금하긴 해서 또 여러 가지 찾다 보면 또 뮤지컬 덕후가 오페라 덕후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아주 가끔 종종. 그래서 그런 확장성을 갖는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역할들을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렌트를 보다가 라버형을 보러 갔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그 강남 주민들한테 그냥 지금 당장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가진 문화를 제공한다면 뭘 어떻게 제공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그 강남이 자체가 하나의 도시로 보거든요. 네네. 또 강남 크게 세 구역으로 또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또 성격이 너무 다른. 그쵸. 네. 여기 세곡동 같은 네. 경우는 하나의 그 생태계가 네. 있을 테고, 저쪽 학원가 쪽에도 다른 분위기, 그리고 그 위쪽에 조금 그 저희 흔히 아는 강남역 네,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런 그 성격이 각각 다른 그 지역에 조금 다른 그 성격에 맞는 그 지역 성격에 맞는 공연들을 투입되면 좋지 않을까. 너무 그냥 한 군데 어디 홀에서만 모든 뭐 클래식 전통 클래식이라든지 뭐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는 조금 더 어린이 친화적인 그런 공연들을 좀 선보일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또 어디냐 거기 그 강남역 그 부근은 좀 더 약간 대중적이고 조금 트렌드에 민감한 그런 공연들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약간 그런 역할들을 조금 그 컨설팅 역할들을 강남시에서 조금 더 그 재배치도 하고 뭐 추천도 해주고, 어디 홀로 가면 여기 공연 성격에 맞을 것 같다, 이 단체 공연 성격에 맞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컨설팅 해주면 좋지 않을까 박주경 싶습니다. 선생님 직접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박주경 선생님 예술가 직접. 네네. 제 질문은 그거였는데, 아니 아까 지금 국민들이 얘기했지만 강남은 문화가 있는 것 같지만 없고 즐길 거리도 없다고 국민들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화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는 박주현 선생님은 예술가시니까 네. 이제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걸 만들어주시면. 그러면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즐기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은 어떤 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그 국민들 그 말씀에 보면 그 키워드가 즐기는 네. 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팀 모티브도 대중과 함께하는 클래식이에요. 그래서 뭐 어려운 클래식보다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잘 아는 곡으로 해야 하고, 또 거기다가 그 곡을 이때까지 들어왔던 딱 회귀가 되어 있는 클래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새로운 걸로. 좀 힘들겠죠. 예술가들은 편곡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걸 들려드림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감동 받으시는 분들 나중에 찾아오셔서 너무 힐링이 됐어요.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라고 말을 들을 때 저희가 정말 희열을 느끼거든요. 아, 내가 예술하길 잘했구나.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서 해야 하고, 그러니까 무대도 물론 좋지만 무대는 우리가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경우 관객과 이렇게 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가장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사실 지금 뭐 하라고 하셔도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그런 선곡과 그리고 조합, 어떤 악기들과 같이 할 건가. 성악 선생님도 계시지만 성악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그 곡을 던져주고 이 곡 해주세요라고 하면 되지만 성악가 분들한테 여쭤보니 이 곡을 하려면 발성을 다르게 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접목이 돼서 아까 여기서 나타났듯이 예술가들의 소통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섭외하기가 어려워. 제가 하고 싶어도. 그래서 그런 예술가들의 소통 공간이 있다면 선생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했을 때 생각이 있으신, 좀 의견이 있으신 선생님들하고 좀 모여서 같이 또 콜라보를 해보고 이런 거 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어떤 걸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네네. 사실은 뭐
대다수의 연주자들은 뭐 한 달 정도의 시간만 주면 어떤 레퍼토리든 다 소화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아까 뭐 박주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TPO에 맞는 그 연주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가이드가 돼 있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네, 그게 뭐 아까 또 이제 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그 상업성, 대중성이나 아니면 그런 예술성에 관해서 조금 줄다리기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 관한 기조도 이제 문화재단에서 우리는 뭐 이런 공연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조를 딱 보여주시면 저 이제 연주자들도 준비하기가 편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는 재단의 공연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국민을 위한다는 게 뭐 저희가 그냥 클래식 음악 순수 예술을 할 거예요라고 해서 그게 관객분들이 좋아하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뭐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뭐 강남 뭐 동별로 뭐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네 저희 뭐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네. 저는 지금 우리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이잖아요. 네네네. 6명이니까 뭐 당장 내일 우리 뭐 하자 이러면은 그거 이제 재단에서 네. 저 한강에다가 그 토요일 밤에 네. 그 무대를 하나 내주시면 파크 콘서트 가겠습니다. 작게는 이렇게 모여서 지역 이게 단체도 모여서 이제 한강에서 이게 사실 한국이 지금 파크 콘서트가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다 상징적인 게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정명훈 쌤이나 뭐 이제 조성진 씨나 뭐 이런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주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이제 한여름 밤에 이 한강의 이런 야외 무대에서 이 한국판 파크 콘서트 제대로 된 그런 콘서트 하나 저도 만들어주면 하나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은 계속 유동 인구도 워낙 많지만 제가 그냥 강남에서의 생각을 했으면 항상 퇴근길은 겁나 막히고 막 사람 많고 그래서 진짜 또 머리 좋은 친구들은 그 시간에 뭐 어디 학원을 갔다가 뭐 좀 시간을 보내고 뭐 이렇게 움직인다던가 그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은 인구를 생각했을 때 직장인들이 많을 것 같아서 퇴근길 뭐 이미 많은이들 하시고 계시겠지만 퇴근길 음악회라든지 그런 게 사실 처음엔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직장인들 친구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가격이 싸고 항상 어디선가 열리고 있다면 항상 가볼 마음은 있지만 그런 정보도 굉장히 없고 이게 되게 지속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가기가 되게 어렵더라. 근데 하지만 항상 어느 장소에 가면 퇴근길에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길 음악회를 되게 강남이 말씀하신 대로 회사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큰 뭐 근처에 있는 작은 홀의 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에서 지속성을 갖고 해준다면 그것도 국민들과의 뭔가 이렇게 소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더 확장시켜서 생각했을 때 저는 요즘 사실 노인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강남구 하면 항상 젊음의 거리라고들 많이들 생각하고 교육열이 치열한 곳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되게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되게 정말 심심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뭐 이렇게 주말에 낮에 이렇게 어른들을 위한 그런 공연도 사실은 그걸 계속 지속성만 있으면 되게 많이들 오실 거거든요. 다들 시간을 도서관에서 심심하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다면 지금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저희한테 연주할 기회를 주신다면 할 수 있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지속성을 갖고 있는 뭔가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국민들과 여기 그래도 음악이 있는 곳이구나, 뭔가 예술을 문화단체가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질문 드리는 내용들은 저희 재단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저희 그냥 예술가들이 어떻게 저희가 하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진짜로 참 안타까운 거는 지난주에도 저희가 연극 이런 쪽 종사자들과 얘기했지만 정말로 그쪽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여기 클래식에서도 너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정작 향유를 하고 있는 우리 그 향유자들은 향유를 못한다. 나는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민들을 우리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홍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아까 그 김주일 선생님도 얼핏 얘기했지만 근데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인터파크에서 그 예매하시는 한 70%가 강남에서 예매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무슨 소리죠? 강남에서 이제 예매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일단 인구가 많아서죠. 인구가 강남 지역에 많기 때문에 뭐 다양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또 뭐 시간적인 혹은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사람들도 또 많을 테고 네, 그런 게 좀 큰 요인이지 않나 싶어요. 뭐 아까 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냐 예술의 전당처럼 막 랜드마크 공연장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쵸. 저희가 네. 저는 접근성도 한몫한다고 생각해요. 뭐 예술의 전당이나 롯데코스토어나 가기에 좋으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테고 되게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더 향유할 수 있도록 사실 좀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저는. 그러면 예술가로서 이 다른 지역이나 뭐 지방에서 이 클래식을 더 부흥할 수 있는 것도 더 좋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더 잘 되는 곳에서 더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방법인 거라고 지금 단기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더 잘 되게 하는 방법들은 좀 더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거는 구민들은 홍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공연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대요, 다. 어떤 공연을 하는지 자기들은 전혀 모르겠다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저희 강남에는 이런 공연장도 있고요. 예술의 전당에서 이런 공연도 하고 있고요. 클래식 예술가들이 이렇게 많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자기들은 전혀 자기들한테까지 도달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 그 활동을 기획하고 활동하시나요? 제일 좋은 건 맘카페. 아주 빠르게 홍보. 맘카페가 맘카페. 얼마나 빠르게 맞아요. 더불어서 당근마켓의 동네 홍보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홈페이지는 사실 사용하고. 잘 안 들어가 보니까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요즘은 맞아요. 그 루트를 타는 게 가장 빠른 홍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SNS 이용해서 돈 내고 하기도 해요. 네, 그럼 좀 젊은 층들한테 도달하는데 그게 실제로 관객으로 뭐 사실 조금 효과는 있는데 그 표 수익에 비해서 있는지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전시회를 즐기다 뭐 이런 플랫폼들 있잖아요.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팔로워 수가 많은 그런 쪽에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저희 기획안 작성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인플루언서들 초청할 수 있게 그러면 그들이 뭐 기대평 작성하고 와서 후기 남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저도 그게 약간 정말 티켓을 왜냐면 이게 사실 수지타산을 생각하면 안 되지만 정말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객을 채워야 하는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 기획자라면 저는 사실 그걸로 좀 객석을 많이 채울 수 있었던 일화가 한 번 있었어서 그거랑 또 당근마켓에 이제 보통 이렇게 당근마켓에 보통 이제 진짜 뭐 이렇게 뭔가 정보를 얻을지 이게 꿀 정보? 약간 진짜 실생활 정보를 얻을 때 보통 가잖아요. 동네에 뭐 하는지. 그래서 당근마켓이나 진짜 약간 우리 지역 커뮤니티를 잘 사용하는 게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SNS도 하시는 분들은 하는데 또 안 하는 분들은 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당근마켓 혹은 아니면 진짜 고전적으로 가면 포스터를 엄청 붙이러 다니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여기 지금 많이 올라오는데
그 맘카페 중에 하나가 강남엄마 목동엄마라는 맘카페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런 클래식 콘서트가 있으면 전부 올려주시더라고요. 이 아시다시피 강남은 엄마들이 학구열도 강하지만 이런 뭐 클래식 콘서트라던가 전시회라던가 이런 문화생활도 아이들하고 많이 하는 분위기여서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이거 티켓 어디서 구하니까 엄청 많이 댓글이 올라와요. 막 유명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런 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능동적으로 관람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되게 열심히 찾아서 보는데 아닌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문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되게 어려운 게 그 문화인 것 같아요. 되게 쉬운 말로 여러분들은 사실 문화를 생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화가 이렇게 강남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땅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공연장도 없는 황무지 같은 곳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좋은 예술의 전당도 없고 롯데 콘서트홀도 없는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강남이 클래식, 오늘 주제가 클래식이니까 네. 클래식의 굉장히 주요 고객층이자 그런 어떤 이미지는 사실 클래식에 대한 일종의 편견하고 되게 맞붙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돈이 어느 정도 있고 경제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제 그런 층이 주로 향유하는 재미가 없는 지루한 장르로서의 되게 클래식의 사실 어떤 에 대한 되게 편협한 편견, 연주자로서는 거기에 되게 정명승부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고요. 저희 팀은 아주 대표적으로 팬덤이 없고 매우 지루한 내용을 주구장창 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룹인데 팬덤이 없이 그리고 융복합이 좋은 기획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런 거 없이도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특히 이 지역에서 살아남고 저희 나름의 팬을 구축하고 그런 것이 사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주팀으로서의 목표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표가 안 팔리지라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지만 당장 내일 너는 뭘 하고 싶냐 이 지역을 위해서 그러면 저는 제가 떨어진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시 나가고 싶고 네. 슈베르트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아마 잘 못해서겠죠. 근데 네,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는 클래식 하는 사람이니까요. 다른 거가 더 재밌지만 이걸 먹고 살아야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게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그걸로는 표가 안 팔려라는 인식이 너무 팽배해 있지 않나. 근데 그거는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표가 안 팔리기도 하고.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면승부해야 되지 않나. 강남은 그러기에 가장 좋은 곳이죠. 예, 기본적인 인프라가 너무 사실 잘 돼 있죠. 예,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그러니까 저희 연주자이기 때문에 항상 홍보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함을 많이 느껴요. 그렇지만 시간을 좀 들이면 한국은 또 팬덤이 굉장히 아주 놀라운 속도로 형성되는 곳이고 사실 관객들이 매우 부지런하게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또 지지해 주시는 그런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꼭 척박한 강남에서 성공하실 거라고 네, 꼭 믿습니다. 네. 네, 또 황무지를 개척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네. 좀
청담동 쪽으로 가면은 저는 그래도 연극 극장들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있었는데 다 망했습니다. 아, 그래요? 폐업했습니다. 네네. 또 저쪽 또 도곡동 쪽으로 넘어가면은 또 저기 뭐 KTNG 뭐 이래 어린 네. 전용 극장도 좀 있고 삼성동에 뭐 코엑스 뭐 이래 있고 일단은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제 좀 클래식 공연장 또 작은 게 한 2개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사이시 누나인가? 또 뭐 스튜디오 또 하나 오픈했다고 청담동에 뭐 하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앙상블 홀 같은 데 하나 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여러 장르의 공연을 올릴 만한 장소들은 있어요. 네, 장소들이 있는데 이 극장들 스스로가 이게 보면 이게 어찌 보면 이렇게 공연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뭐 코엑스가 있으면 하나의 부대 시설, KT 그룹이 있으면 그 안에 뭐 행사 장소, 뭐 그리고 뭐 이 누구 집인데 그 소극장으로 쓰고 뭐 이런 식이니까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이 극장들을 좀 좀 브랜딩하기에는 왜냐면 극장의 인지도가 있어야지 관객들이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뭐 저 여의도만 하더라도 뭐 조그만 극장인데도 거기는 사람들이 좀 가는 극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암 극장인가 땡암 극장인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강남 쪽에 있는 공연장들이 좀 이런 연주자분들이 찾을 수 있는 좀 찾아갈 수 있는 공연장이 될 수 있게끔 좀 공연장들이 좀 먼저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갤러리들이 보통 그 실내악 연주하기에 조금 소리가 좋거든요. 좋은 갤러리들을 많이 연계해 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작품 전시된 작품에 어울리는 좋은 음악회들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강재현 선생님이랑 좀 다르게 상업예술에 조금 더 마음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동이랑 역삼동 한복판에서 진짜 내 표를 팔아가지고 네, 진짜 상업예술 클래식 아티스트지만 상업예술로서 한번 그렇게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꼭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이 좋은 것들이 또 보면은 일단 기업들을 다 하고 제가 알기로 또 내년에 그 아땡방 기업? 아땡땡 기업에서 아니 그런 거 다 얘기하셔도 돼요. 저희 방송이 아니라서요. 자기네들 뭐 이제 지하에 이 강당으로 쓰던 거를 약간 소규모 콘스트홀로 개조할 거라고. 아니 어디 얘기하시는 건지. 저 역삼동에 그 아가방 컴퍼니 지하 2층에 지금 이제 강당으로 교육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사실 뭐냐면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관이면은 그냥 한칸하고 끝이잖아요. 연주자들은 이렇게 기업에 있는 공연장 갖고 하나 공연 잘하면은 스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연주자 예전에 했던 금호 아티스트 뭐 이런 것처럼 오늘 KTNG 아티스트 그거 요즘에 많이 하던데 두산그룹 사는 두남재 재단인가 거기서 두남재 아티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연주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불모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기업들을 끼고 있는 공연장들이라 가지고 오히려 잘 이렇게 컨셉만 잘 맞으면 오히려 더 연주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죠.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지 않나. 물론 관객 한 명 한 명 내 편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좀 든든한 기업이 뒤에 받쳐주고 있으면 아무래도 연주자들이 훨씬 활동할 수 있는 게 수월하잖아요. 그러기에는 강남이 최고죠. 기업들이 지금 돈 있는 기업들이 다 두 있습니다. 군데나 갖고 계신 거 아니십니까? 자꾸 싶다기보다 서초동에 계시니까 이제 강남에도 하나 잡으셔야죠. 저는 거의 좀 퍼포먼스를 많이 접목하는 쪽인데요. 한 곡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뭔가 인상 깊게 남을 만한 쇼를 준비를 항상 하거든요. 그 곡에 클래식이지만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의 마술피를 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나오는 어떤 아리아에 특이한 악기를 넣어서
그 악기 연주자는 무대에 오르지 않아요. 오르지 않고 그 안에서만 소리를 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자 해서 안에서 소리가 들리게끔 해서 이제 호기심을 갖게 만들죠. 그러면 어린 친구들부터 어른들까지 누구 소리인지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과연 누구 소리인가? 실제로 피콜로 소리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서 이제 나와서 악기, 이런 악기가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또 어떤 모르는 악기, 잘 모르는 뭐 마림바 같은 것도 가지고 오면 한 명 뭐 이렇게 관객 올려서 쳐보게 하고 이런 소리가 나요. 같이 연주해보고.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저는 끌어가고 있거든요. 호응도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오리지널 그냥 클래식만 했던 때보다는 훨씬 반응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해주셔야 되겠네요. 저는 기업인들하고 예술인들이 만날 수 있는 뭔가 아, 접점을 하나 만들어주셔야 되겠네요. 저는 재단이 없는 황무지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어떻게 하실 건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없습니다. 전 사실 여기 선생님이랑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큼 사실 클래식을 좋아할 수 있는 동네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모두의 대중의 입맛을 맞출 수 없는 게 클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조금 더 매개 역할을 하고 싶거든요. 저는 사실 성악가 외에도 지금 기획팀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어쩔 때 아쉬운 게 너무 좋은 클래식 작품을 받았는데 저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 이렇게 섭취할 단계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이걸 좀 어떻게든 풀어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좀 도와주고 싶다는, 그 문화의 매개의 역할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의 어쨌든 대중성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좀 어떻게든 확장을 시킬 수 있게끔 생각의 확장을 해서 이렇게 좀 클래식을 접하는 게 어렵다, 혹은 아니면 클래식은 너무 그런 이제 상위의 취향을 가진 사람들 것만이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연재를 갖지 않을 수 있게끔 자꾸 매개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성악가로서 멋있는 무대에 서는 것만 외에도 자꾸 이걸 소통하고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좀 하고 싶어서 좀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공부를 좀 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조금 비슷한 경험인데, 제가 맨 처음 발레 보고 잔 작품이 지젤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 지젤인지도 모르고 잤어요 그냥. 근데 지금 시간이 한 20년 지나는 15년, 20년 지났는데, 제가 이제 올해 이제 그 한국문예술회관 연합회 쪽에 제작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 이제 제작 사업으로 지젤을 신청했는데 돼갖고, 이제 제가 처음 보고 잤던 작품을 제가 이제 올해 제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한 두세 달을 계속 가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겼었거든요. 보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이제 유럽 가게 되면은 뭐 그 지역에 있는 미술관 정도는 한번 가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작품을 보는 게 아니고 감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미술관 정도는 둘러보고 와야 된다는 그 정도의 생각.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게 주입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클래식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뭐 이 어려운 화성학법들을 이렇게 들을 만한 그 교육이 안 돼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듣다 보면은 자기한테 맞는 선율이 나올 거고, 그 선율 듣고 싶으면 그 음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게 될 거고, 그것도 요즘에 또 다행인 게 많은 이제 네오클래식 작곡가들이 좀 클래식 접목해가지고 영화 OST로 많이 쓰고 하니까 아마 이제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주입시키다 보면은 그 클래식을 좋아하는 이런 강남구 국민들도 계속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전공자가 아니니까 이걸 다 이해하기보다 즐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네. 이건 그냥 좀 과외에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고 싶은 질문인데, 이 예술가로서 여러분들은 완성형이세요,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엄청
좀 괴리가 있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더라고 생각을 안 하고 팔로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 있으면 꼭 같은 악기가 아니더라도 저 사람은 어떻게 연주를 저렇게 잘하지? 이러면서 이제 비교 대상이 계속 생기게 되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사람들의 연주만큼 이제 연주가 되지는 않고 딱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렸을 때는 이제 제가 그들처럼 될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연습을 했었는데, 네, 뭐 이제 막상 커보니까 그렇진 않고, 그래서 이제 항상 조금 더 완성도를 추구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뭐 남들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사실은 제 스스로도 인정이 안 되죠. 너는 아직 한참 멀었어. 더 수련을 해야 돼.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죠. 너무 잘하시던데? 감동받았었는데? 뭐 한국에서 그 클래식 연주자로 지속하고 있다면 저는 그거 자체가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지속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다른 여러 예술 장르랑 비교했을 때 가장 편견이 많으면서 사실 제일 외면받는 장르라고 해도 뭐 사실에 가깝죠. 사실이죠. 제일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장르고, 잡의 어떤 기회도 굉장히 적고 점점 더 적어지고 이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연주자 개인으로서는 전에 제가 그 뉴스 인터뷰에서 이제 한석규 씨, 배우 한석규 씨 인터뷰를 봤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배우로서 어떠냐 이제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랬는데 배우는 나이 듦을 기다리는 직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점점 더 좋은 게 나온다, 뭐 그런 대충 그런 뜻이었는데, 연주자도 그러니까 20대 훨씬 더 이제 체력적으로, 저희는 이제 약간 인문학과 스포츠가 겹쳐 있는 분야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몸이 필요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반면에 이제 깊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지하면서 계속하는 그 각 연주자들에게는 또 그런 내공들이 쌓이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많이 유명하지 않지만 굉장히 좋은 연주자가 많죠, 한국에. 저희는 예술가의 길을 포기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노래 하셨다고 하셨죠? 학부 때 이제 성악으로 학부했으니까 저도. 근데 저 처음에 이제 갈 때 너무 어느 정도로 좀 순진하고 바보였냐면은, 저 선생님이 내가 3년 가르쳐 주면은, 그때 우리 때 3테너가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저 선생님 밑에서 3년만 배우면 내가 3테너가 돼서 대상국 올 것 같다 생각하고 그런 무식함에 유학을 갔던 케이스거든요. 갔는데 이제 우연한 계기에 뭐냐면 한인음악회라는 거를 한번 이제 제가 이제 기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제가 유학했던 곳이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지역이라 가지고, 그래서 한인음악회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되게 희열을 느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매년 이제 한인음악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민 체육대 이런 거 준비하고 하면서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무대 올라가서 내가 노래 퍼포먼스 하는 것보다 뭐 플레이어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예술가들을 위해서 무대를 만드는 일이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쪽에. 그래서 이제 내 길은 저거라고 사실은 저는 그때 이제 알고, 근데 졸업은 해야 되니까 대학원은 저는 그래서 일반 대학원을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가로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뭐 집에서도 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학 갔다 와서 독차기 하고 학교 강하고 제자들 키우고 뭐 이렇게 예술가로 이제 무대에서 활동하고 이렇게 대부분 다 바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런 계기로 진짜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거죠, 저는.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또 뭐 항상 연주자들한테 좀 좋은 무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좀 기획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 바람이고 이렇게 뭐 때때로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래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현재 ING형이라고 완성형은 아니고 ING형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강남이 아니더라도 그냥 사시는 어떤 곳에서든 10년, 20년 그 문화적 뭐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후배가 됐던 그 문화적 여러분들의 자녀분이 됐던 토양을 다지기 위해서 나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 여기 마술피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체가 지금 자곡동에 있는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분들, 공부를 못했던 분들을 모아서 만든 팀이에요. 네, 제가 이제 가르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1년 차에 굉장히 큰 무대에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이분들이 의지가 강하고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배울 점이 더 많은 나도 공부 더 해야 되는데 이런 팀들을 저는 더 많이 더 좀 커지고 싶어서 실은 지금 생겨있는 자국문화센터에도 저 이거를 좀 오케스트라로 만들고 싶어요. 강사분들도 다 초빙을 해놨는데 장소 대여가 안 돼서 연습할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무산돼서 지금 현재는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팀을 많이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재능 기부는 그거밖에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분들은 잘하는 게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잘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굉장히 잘 하세요. 독주에도 하시고 많이 올려드리고 싶은 희망이 네 죽기 전에 꼭 한번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10년 뒤에는 꼭 예술의 전당에서 주어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일단은 앞으로 쭉 10년, 20년이 걸려도 좀 노력을 해볼 계획이거든요. 언젠가 강남문화재단에서 제가 연애를 넣을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하신 말씀 너무 공감되고요. 일단은 이런 것들이 되기 전에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교육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어느 동네에 가든 피아노 학원, 바이올린 학원 뭐 다 없는 데가 없고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약간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 그런 교육 단계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그 아이들이 또 이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자라가지고 이제 나중에 경제력이 갖춰졌을 때 이제 또 그런 문화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층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어린이 교육에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네네네. 저는 저희 지역에 한 2년 전에 예술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이제 그 지역 예술인들, 그러니까 전공자들 이제 뭐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알아가는데도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 분명하게 있을 텐데 제가 제 고향이라고 하네. 제가 원래 제 터전이 아니었. 저도 이주민이거든요. 저도 이주민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아직까지 많이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그 일단 뭐 지역 분들하고 이렇게 수단을 만들었으니까 일단 이 단체를 통해 가지고 좀 지역 예술가들이 좀 더 모일 수 있는 그 시점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예술단이 이 작품을 한다 그랬을 적에 또 지역민들이 저 단체 저 작품 재밌어라고 하는 이런 작품들 만들어 가지고 좀 공연장으로, 지역의 공연장에 또 관객들이 좀 항상, 사실 공연장이 사람들이 붐벼야지 좋잖아요. 즐겁죠. 뭔가 생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뭐 미약 하나만 좀 이바지를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저의 동네는 사실 경기도예요. 저는 경기도 주민인데, 사실 어제랑 오늘 미팅이 있었어서 그 내용은 뭐였냐면, 이제 저희 에드무지카 멤버 중에 경기도 주민들의 유닛이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그 유닛이 이제 장애 비장애 통합 연주회를 기획을 해가지고 좀 리허설을 한 3달에서 무대를 올리고 이제 그런 거를 이번에 처음 시도해봐요. 근데 이제 한 번 하지 않고 그게 이제 그 지역에서 좀 홍보가 잘 돼서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 그런 계획을 갖고는 있는데, 네, 지속성이 중요하겠죠. 네. 뭘 하든지. 근데 그 지속하기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내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네. 이런 것들이 진짜로 좀 이 걸음처럼 되면은 정말 그 지역에서 좋은 문화적인 새싹이 초록초록 자라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될 때 사실 어떤 지원이 조금 있으면 사실 좋을까요? 홍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컨설팅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잘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강남 예를 들면 동영 아트 센터라고 있어요. 동영 맞나요? 동영. 네네. 거기 같은 경우는 큰 공연장인데 피아노랑 뭐 공연대 이런 게 없어요. 뭐 그런 정보를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맞는 이제 그 공연 형태가 있을 테고, 또 설릉 쪽에 설릉 아트홀인가요? 국악 전문 홀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국악 전문 홀이라서 피아노 같은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현악기를 위한 공연을 하면 기가 막혀요. 소리가 음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좀 근데 클래식 음악가들은 그런 걸 알 길이 없거든요. 그 국악 공연을 보러 가지 않았으면. 그래서 그런 조금 매칭이라든지 컨설팅, 그리고 아까 연주자들이 좀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부족한 단체는 적절한 연주자들을 또 섭외 도와주고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주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네. 저도 작년에 좀 다니면서 사실 그런 정보들을 사실 알게 됐는데, 네. 그러네요. 저도 혼자만 고이 간직하고 있던 공부를. 네. 좋은 얘기셨어요. 가야골이 선릉 같은 데. 네. 작품 이제 재단에서 보통 이제 아까 말씀 목요음악회나 이런 것 기획 프로그램들 쭉 하시잖아요. 하실 때 너무 좀 이제 그 활동 이력이 검증된 이런 작품들도 좋은데 좀 새로운 작품들 갖고 오는, 그게 모르는 잘 처음 올라가는 이런 작품들도 좀 이게 흔쾌히 이런 재단에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냐면 항상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저도 이제 기획을 하다 보면 제가 기획한 공연에서 첫 공연을 올려주는 뭐 기관이나 아니면 장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럼 이제 오히려 이제 그래 되면 이제 만약에 향후에 이제 저쪽에 뭐 우리 예술인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예술인들 더 발벗고 나서 가지고 재단을 더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작품들 할 때 너무 이제 알려진 작품들보다
것보다는 좀 할 때 좀 창작 작품들이나 좀 생소한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 잘 배율이랑 배합을 해가지고 좀 세팅이 되면은 예술가들한테 좋지 않을까.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그냥 클래식 하는 사람에게는 클래식을 할 수 있게 이거 무슨 구호 같은데요? 단지 원하는 것은 네. 좋은 의견 가르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클래식이 조금 마이너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예를 들어 영화극장도 독립 영화극장이 있어야 또 건강한 생태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클래식은 마이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네 아무튼 얼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강남에서 저희가 했던 얘기들은 강남에서 우리가 예술가로서의 우리 뭐 역할로도 얘기했었고 혹은 나의 예술가로서의 그냥 이야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냥 그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셔도 되고 못다한 얘기들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질문하신 거에 좀 이어서 하는 답변인데 네. 아까 홍보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재단도 그렇고 연주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획자도 그렇고 관객이 많이 오게 하는 게 많이 모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즐기실 수 있게 하는 게 공통된 목표니까. 그런데 이제 단순히 홍보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제공을 할지가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뭐 사실은 저는 뭐 이게 연주자이기 뿐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어떤 제가 준비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연주를 했을 때 뭐 이거는 반응이 좋더라, 그냥 딱 이 정도지. 조금 더 뭐 자세하게 뭐 연령층에 따라서 혹은 뭐 지역에 따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조금 뭐야 내가 협력을 해서 같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테니까 재단에서는, 그리고 저희는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서 좀 레퍼토리라든지 아니면 뭐 연주 구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짜서 진짜로 국민들께서 좀 즐기실 수 있고 향유하실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낄 때 계속 항상 저도 얘기하고 선생님들도 얘기하시지만 지속성이 힘들잖아요. 오래 하는 놈이 이겨, 이게 클래식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했던 얘기고, 어릴 때는 왜 그 말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거 좋은데 계속 하면 되는 건데 왜 오래 하면 이긴다 하지? 했는데 오래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래 하면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걸 혼자 예술인 혼자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사실 요 해 초반에 지원 사업들을 넣으면서 자괴감이 들었던 건, 친구들은 다 현직 그냥 플레이어들이고 저는 이제 기획안을 넣을 때 이게 배정이 되지 않으면 이 친구들한테 뭔가 지원을 제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지인이니까 야 한번 와서 우리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사실 그게 한두 회지 여러 번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친구들 현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약간 좀 자괴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좋아서 했지만, 우리의 선택이었지만 이게 결국 나라의 도움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지원 사업에 모두가 매달리는 이 상황이 되게 힘들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말씀하실 때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러면 결국 내 고유성을 잃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내 순도를 하다 자꾸 지금 이 순간을 불러야 되는 상황에서 많은 상황이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예술인은 어쨌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 마케팅이란 자체가 아트 마케팅은 수지타산이 되지 않잖아요. 뭐 텀블러를 만들어서 팔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원과 이런 배려가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에 우리가 매달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뭔가 정립이 되긴 했는데, 그럴 때 있을수록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클래식을 클래식답게 할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 혹은 아니면 확장할 수 있는 융합 프로그램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럼 분명 퀄리티 자체가 달라질 거거든요. 대부분 지루하다는 이유가 준비 안 된 플레이어들이 어줍지 않은 융합을 할 때 재미없고 이거 왜 이래? 뭐 차라리 뭐 비싼 돈 주고 샤브 때 가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강남은 다들 별로 뭐 이게 없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소비자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미술관도 사실 많잖아요. 저는 소문을 보고 되게 놀랬거든요. 소문 미술관 다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예약해서 가고 그게 약간 뭐 사진 찍기 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 안에서 도슨트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안에서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재단의 힘이었다고 생각하고 저희 강남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오늘 그런 협업을 통해서 분명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게끔 하시는 콘텐츠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아무 말씀하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오면 항상 하고 싶었던 얘기들 지원 사업을 넣으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짬뽕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얘기를 해보면 참 좋겠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어쨌든 많은 예술인들이 지속할 수 있게끔 같이 협업할 수 있었고 예술인들이 막 문화재단 사업만 기다리고 있진 않거든요. 사실 이렇게 기대하는 것보다 같이 뭐라고 해야 되지? 윈윈 하는 작용을 좀 가져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마무리로 모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김주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컨텐츠 싸움은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관객들은 사실 컨텐츠를 향유하기 원하는 거고 강자연 선생님이 계속 정리해 주신 것처럼 클래식은 클래식답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가장 중요한 기본의 한 가닥이고 그건 포인트거든요. 그걸 사실 도와주실 수 있는 그쵸. 분들이 문화재단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얘기하시는 게 강채원 선생님이시고 지원이 있어야지만 순수 예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또 맞지만 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당장 뭐 곳간에서 돈이 나와서 모두에게 막 나눠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공론화되고 뭐 작은 이야기들, 필요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모두가 어렵고 사실 모두가 힘들고 국민들은 국민 입장에서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자기들이 못 즐기는 부분,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예술가들은 예술가 나름의 또 어려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과 공간들이 있어야지만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첫 번째 시간들이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준비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셨고 오늘의 시작이 한 걸음이 돼서 또 조금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또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